안녕하십니까. 문정사 지어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께 거기를 좀 갔다 오면서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한 게 있는데, 기물 수행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기물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가 주제를 조금 더 넓혀봐야겠다. 기물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동영상 준비합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그 교화선방이라는 곳에서 수행하면서 직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었고, 그 이전에 또 제가 관음사와 관련한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기운이 얽히고 설키고 오염되고 하는 과정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그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의 어떤 그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동네는 농사 짓는 동네가 아니에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당연하게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겠죠. 하지만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권력을 모으는 곳이, 권력을 기르는 곳이 서울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로 치면 하단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중단전, 감정과 관련한 부분들, 즉 사람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디냐면 전라도 지역으로 갑니다. 지리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단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주도에 가닿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도 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어떤 고유한 그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굳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의 이론에 꼭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어떤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지리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뭐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운으로 살펴보면, 서울이라는 동네 자체는 그 권력과,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 안에는 이제 금융도 해당하죠.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시키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안양천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서울의 어떤 모양새도 그렇고,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난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리산에 가서 수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리산은 사람을 품습니다. 생명을 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품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지리산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병이 들거나 혹은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지리산 가서 그 명을 잇거나 복을 잇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는 상단전에 해당하는데 상단전과 관련한 특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상단전과 관련한 특성 안에는 중단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하단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단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의 그 4.3 공원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무리지어서 앉아있는 것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그 제주도 안에 살던 사람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었을 텐데 외부에서 권력이나 혹은 그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감정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이 제주도에 영향을 끼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야죠. 그래서 제주도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기에 참 어려운 동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단군 주변에 사람이 모여서 더 살기 좋은 신시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깊게 보시면 압니다. 보살과 부처의 차이가 뭐고 환웅과 단군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단군의 도시는 될 수 있어요. 환인의 도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혹은 영성이 굉장히 맑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가 살면 굉장히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게 같은 산 안에서도 몇백 메다를 사이에 두고 그 기운이 이렇게 변하는 것, 뭐 산을 반을 갈라서 좌우가 갈라지는 것, 아주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해 봤었습니다. 일본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일본하고 제주도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위치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자신의 법을 닦고 펴고자 한다라면 제주도가 상당히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들이나 수행 단체들 이런 분들은 제주도 가서 수행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수행 단체를 이끄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물론 이제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제한됩니다만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급한 수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 제주도는 힘을 이렇게 모으는데 능해요. 서경입니다. 서경. 로즈 코츠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그 흔한 서경 중에는 값이 떨어지는 이건데 이 서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쓸모가
잘 없어요. 이거 가공하는 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귀금속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귀금속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비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상단전이나 중단전에 이렇게 올려놓고, 호흡이나 이렇게 좀, 정신계 수련을 제대로 하셔서 유체이탈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를 상단전이나 중단전에 이렇게 모아놓고 올려놓고 수행을 해보면 내 의식을 쉽게 여기다가 집약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몸이 아픕니다. 기운이 흩어져 있고 하면 이걸 올려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나 질병에 대한 기운들을 한데 모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 기물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제갈량에는 부처가 등장하는 거고, 일반 불교 수행자들에게는 염주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부채와 박물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수행 기물로서 등장하는 것인데, 힘을 모으고 그 힘을 집약해서 쓸 수 있는 각각의 분야별 특성이 드러나는 기물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명상 치유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경이나 수정을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주도라는 동네 전체가 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지리산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 지리산 전체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리산 전체가 하나의 기물이에요. 서울이라는 동네 전체가 그런 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안에서 좀 더 핵심적인 그 기물 안에서 권력이라는 기운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 그 서울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기르는 그 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지리산이 됩니다. 지리산 안에서 빨치산 많이 죽고, 제주도에서 4.3 사태 때 사람들 많이 안 죽었습니까? 맞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권력으로부터 항상 침해를 받고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 무지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라고 하는 평화나 어떤 정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디 갖다 쓰느냐? 그 평화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권력의 표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입으로 민주화, 평화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민주화, 평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자신의 힘의 실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달할 수 없는 목표처럼 만들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그런 어떤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세계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각각의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연계에 드러나 있는 물질 안에서도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할 때 쓰는 기물 중에는 나무도 있고 쇠도 있고 이런 광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면 물과 불의 성질 쪽으로 이 구별되는 것이 있고, 물과 불, 그리고 금속과 흙이라는
혹은 금속과 나무라는 어떤 특성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지수화풍, 공, 이 5가지 어떤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서울이 대충 어떤 기운을 쓰고 있는지, 지리산은 어떤 기운을 쓰고 있는지, 제주는 어떤 기운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주도에 뱀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면서도 그 세력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견디는 그 힘, 그리고 다시 또 세상을 비추는 그 힘, 그게 제주의 특성이 아닌가, 그 공간의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후천이 와서 명석한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라면 그 지도자가 활동하는 곳이 제주여도 괜찮겠다라는, 제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원래 기물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공간을 넓혀서 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여타한 동네는 그런 것이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도 교화선방에도 치유를 위한 그런 힘들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으로 가도 굉장히 좋은 기운, 그 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에 단양 또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넓게 퍼져 있거나 아니면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예를 들어 충북 단양 같은 경우에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이 요동친다. 붉을 단자, 그 다음에 배당자, 이렇게 단양이죠. 음양할 때 양의 그 양자를 쓰는데, 단양은 정말 그런 동네입니다. 치악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들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우리 인체에 비유하자라면 상중하단전으로 했을 때, 뭐 북한까지 포함하면 더 좋겠지만, 북한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기보다 전체적인 어떤 기점으로 보면 저기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민족의 어떤 발원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백회에 해당할 거고요. 그 백회가 백두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쭉 뻗어내려서 한라산에서 일본 후지산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 그 축의 어떤 거점 안에서 음양 이렇게 교체하다 보면 서울과 지리산과 그다음에 제주라는 어떤 힘 자체가, 제주가 상단전이 되고 지리산이 중단전에 해당하고 서울이 하단전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 반대로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있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